세상에는 정말 독보적인 천재성을 가진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극을 받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인생이 좋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후의 전 CEO 마리사 메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사 메이어는 1975년 위스콘신 주 워사우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체스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논리적인 사고에 강점을 가졌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벌리 시스템을 전공한 이후 그녀는 구글에 합류하게 됩니다. 마리사 메이어는 당시 구글에 입사한 최초의 여성 엔지니어였고 전문 분야는 인공지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구글의 성장에는 그녀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마리사 메이어는 구글에서 지메일, 구글 지도, 구글 애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비스의 기획과 홈페이지 레이아웃 등의 작업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특히 검색 홈페이지의 단순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포털 서비스와 비교해서 구글이 가진 단순한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구글 서비스의 거의 모든 디자인이 그녀를 통해 최종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성과들로 인해 그녀는 구글 안에서 빠르게 승진하게 되죠. 그녀는 구글에서 부사장의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누구나 꿈에서 그려볼 만한 지위인 구글의 부사장 지위에 올랐지만 그녀는 여기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를 빛낸 가장 매력적인 여성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같은 해 7월 그녀는 37세의 나이로 야후의 최연소 CEO에 선임됩니다. 당시 야후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때 최고의 검색 엔진이자 포털이었던 야후는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인해 이미 입지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야후 내부의 상황도 여러 가지 이슈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5년간의 CEO가 6번이나 바뀌었고 주주들의 불만이 더할 나위 없이 심했으며 이로 인해 한 번 들어가면 커리어에 실패를 남기게 되는 그야말로 CEO들의 무덤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야후는 실리콘밸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금발의 매력적인 여성인 메이어를 선택합니다. 사실 메이어는 보급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될 만큼 전형적인 금발 미인입니다. 2014년에는 미국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2014년 가장 섹시한 CEO 리스트에서 7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이나 커리어로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도 야후는 그녀가 몰고 올 화제성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야후를 금발의 미녀 CEO가 극적으로 구출해내다 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취임 후 1년 만에 주가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2배 이상 폭등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메이어는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후는 구조조정과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연한 재택근무 시스템은 야후가 새로운 동력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이런 야후 내의 만연한 분위기를 야후병으로 규정합니다. 특별한 목표나 사기도 없이 오후 시간이 되면 외근을 핑계대거나 자택에서 근무를 하면서 야후의 주차장은 텅 비곤 했습니다. 마리사 메이어가 보기에 이런 텅 빈 주차장은 구글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2013년 3월 야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하고 회사에 출근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녀는 야후 직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역에 큰 이슈를 몰고 옵니다. 하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그녀는 이미 검색 부분에서는 구글과 경쟁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야후의 발판이었던 포털을 강화하는 대신 미디어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이른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었습니다. 모바일을 위주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로 야후를 거듭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그녀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때 인수한 기업 중에는 블로그 기반의 SNS인 텀블러,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리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약 $30를 투자해 50여 개의 기업을 인수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그녀의 선택은 자금 압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는
그 당시에 텀블러 대신 넷플릭스를 인수해야 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선택들은 야후의 미래 비전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이미 구글 앱이 장악하고 있었고 iOS 이용자들은 애플 생태계에 별다른 불만이 없었죠. 고객들은 야후 플랫폼으로 이동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리더십은 공격을 받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의 야후 대부분의 지분이 넘어가면서 2017년 CEO의 자리에서 그녀도 물러나게 됩니다. 야후에서 그녀의 도전은 뼈아픈 실패를 남겨놓습니다. 메이어의 소식이 최근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야후와 구글에서 함께 일했던 엘리케 뮤노즈 토레스와 함께 신생 스타트업인 루비랩스를 설립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루비랩스를 선샤인으로 개칭하면서 인공지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의 결과물로 아이폰 내 연락처 목록을 구성하고 향상시키는 앱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벤처캐피탈에서 2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리사 메이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들을 좀 짚어본다면 그녀의 실패를 일종의 유리절벽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유리절벽은 저명한 여성에게 마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 확률이 대단히 높은 자리에 여성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업계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대표를 맡는 관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X의 린다 야카리노를 CEO로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의 선임이기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절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야후에서 머물렀던 2015년 연봉이 425억으로 업계 1위였던 데다가 은퇴하면서도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 떠나면서 먹튀 논란에도 휩싸입니다. 게다가 재택근무를 폐지하면서 반대하는 직원들을 가차없이 정리하면서 그녀가 재직했던 5년 동안 야후의 엔지니어들이 50%가량 떠났다는 점, 하위 평가 10%를 무조건 해고했다는 점 등은 그녀의 리더십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을 갖춘 데다 헐리우드 여배우급의 미모를 지닌 보기 드문 CEO였습니다. 물론 혼자 잘난치 않은 나르시스트였다는 평가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녀가 이루어놓은 성과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녀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녀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평가를 하든 그녀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매력적인 만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